그 여자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비 오는 날 버스를 놓친 걸 한 번 태워준 게 다였어요. 그 뒤로는 아침마다 그 여자를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저 역시 결혼한 몸이었죠. 아파트 다닐 때마다 얼굴을 자주 마주쳤고 출근길마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늘 아침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 출근길에 차를 끌고 나가다가 그 여자가 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비는 오는데 버스는 놓치고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그 모습이 안타까운 데다가 같은 아파트 얼굴 아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죠. 어디까지 가세요? 그 여자가 목적지를 말하는데 마침 제가 가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워다 주겠다고 했고 그 여자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여러 번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비에 젖은 그 여자의 머리칼에서 향이 나더군요. 라일락 비슷한 향이었는데 그 냄새가 상당히 여성스러웠어요. 맨날 멀리서 보기만 하다가 바로 옆에 앉았는데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그 뒤로 매일 그 여자를 보게 됐고 어차피 가는 길이라 자연스럽게 카풀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다니다 보니까 말도 트게 되고 조금씩 서로 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느 날은 치마가 짧았고 어느 날은 앉은 자세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운전하면서 앞을 보고 가는데도 신호가 걸릴 때마다 자꾸 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출근길에 같이 가고 있는데 안전벨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보니까 벨트를 안 맸더라고요. 빨간불에 차가 멈췄고 제가 안전벨트를 매줬습니다. 솔직히 안전벨트 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그냥 제가 직접 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의 블라우스 상단에 손이 닿았고 놀라서 바로 빼고 말았죠. 그녀도 알았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 여자가 창밖을 보다가 말하더군요. 어머나, 벚꽃 다 폈네요. 너무 이뻐요. 도로 옆으로 벚꽃이 만발해 있었고 그날이 절정이었어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길래 한마디 했죠. 내일 비 온다던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쉬워하더라고요. 올해 벚꽃 구경 제대로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벚꽃 이제 막바지인데 내일 비 오면 다 떨어지니까 오늘 퇴근하고 같이 볼래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됐죠. 벚꽃길은 사람들로 꽤 북적였고 날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같이 걷는데 처음보다 거리가 많이 가까워져 있었어요. 걷다 보니 팔이 몇 번 닿았고 나중엔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제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은 참 꾸민 듯 안 꾸민 듯 수수한데 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남들이 볼까봐 의식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벚꽃 구경을 마치고 차로 가는데 그 여자가 저기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친구랑 자주 가는 곳이라며 맛집에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권해주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잘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무튼 밥을 먹고 나가서 집에 가려고 안전벨트를 매려는데 그녀가 그날따라 집에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 귓가에 말하더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말에 저도 더는 모른 척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자기가 호텔 앱이 있다면서 가까운 데로 알아보더니 바로 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의외였어요. 이 여자. 그리곤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우리 남은 시간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주차를 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 여자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제게 가까이 왔어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우리 둘 다 차 안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거기서는 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였고 저도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야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다 모든 게 그냥 빨랐어요. 짧고 굵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솔직히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카풀만 하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횟수가 늘어났어요. 퇴근 후에도 같이 가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오래 갈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서로 동네 사람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도 오히려 그게 더 긴장감 있고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서로 마주친 날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랑 장을 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이랑 같이 있더군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 게 더 짜릿했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가족여행을 동남아로 다녀왔는데 제 SNS에 올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 여자가 어느 날부터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자기랑은 여행도 못 가면서 가족이랑은 즐긴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좋게 다가왔는데 이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서로 가정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렇게 하면 우리 오래 못 간다고 말이죠. 더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여자 마음에는 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사진과 같이 왔더군요. 저랑 그 여자가 붙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집은 난리가 났고 저는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비료도 받고 해명도 해봤지만 사진 앞에서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약점 하나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이제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지금은 이사 간 지 오래지만 처음 카풀했을 때 차문이 닫히던 그 순간이랑 비에 젖은 머리칼에서 나던 향은 아직도 한 번씩 떠오릅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